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유아교육과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아교육과 조교 황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과 교수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식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교수님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총 8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전민욱 교수님은 담당 교과목 유아교육론, 영아발달, 유아동작교육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박선희 교수님께서는 담당 교과목은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 아동복지,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소영 교수님께서는 아동생활지도, 아동미술, 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김희태 교수님께서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놀이지도, 유아사회교육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영일 교수님께서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유아음악교육, 영유아 교수방법론, 유아교육 기관 운영관리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김진경 교수님께서는 유아발달, 부모교육, 영유아 교사론을 담당해주시고 계시고요. 유은영 교수님께서는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교과교육론, 특수교육학개론을 담당해주시고 계십니다. 유주영 교수님께서는 교과논리 및 논술,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육과정, 정신건강론을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교수님 중에서 참석하신 교수님 소개 및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학과장님 유주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교육과 학과장 유주연입니다. 네, 먼저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신 것을 무척 축하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나라에서 유일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 4년 동안 충분히 배우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방송대 유아교육과 학우분들과도 또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4년 또는 편입하신 분들은 2년 또는 3년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졸업도 무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만나 뵙게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다행이기도 하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만 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실행을 하셨고 합격을 했고 또 이렇게 함께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3대 일들이 있다고 하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 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송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해 준 거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히 첫 학기는 이 맛을 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중간과제를 끝나면 많이 좌절이 오게 되는데요. B나 C를 맞아도 괜찮아요. 첫 학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동료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코로나도 출석 수업도 없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 뒤에 이제 인사하실 튜터 선생님들께도 물어보시고 또 여기 아까 소개한 많은 교수님들 게시판이나 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많이 도움을 얻으시고요. 또 스터디 그룹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에도 가입을 하시고, 또 학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모집하면 뭐 저거는 뭐 낯선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손을 드세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에도 가입하고 학생회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뭔가 가입이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졸업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국에 지금 유아교육과 전문가로서 뭐 교수, 또 임용고사 합격해서 뭐 장학사 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회사나 또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도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선배들 보면은 임원으로 활동했던 선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이 학교이니만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밀려서 공부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그리고 하고 싶은 모든 기회에 다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환영드리고 또 이렇게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경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귀중한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유아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이 학과를 선택하셨는데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아교육에 들어온 이상,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13개 지역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 되는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신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또 굉장히 과목들도 많고 시험도 어렵게 나온다는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을 텐데, 우리 학교는 다른 사이버대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기만 하면 다른 오프라인 대학만큼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고, 또 교수님들과도 또 왕래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우수하신 튜터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게 4년 가고 인생 동안에 또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졸업한 다음에도. 그래서 오늘 스터디 그룹 만들 때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함께 4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멘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저희 학교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4년 후에 졸업할 때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졸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을 꼭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4년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마스크 빼고 여러분들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은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은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입학식을 축하하게 돼서 아쉽지만 정말 진지하게 격렬하게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실 때 여러분이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일단 미모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생을 설계할 때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아교육과는 2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1학년 또 학년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라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또 4학년에 가면은 보육실습이라는 걸 하시게 되고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6주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4주간 실습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금은 변동사항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잘 이수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수업 들어와서 깜짝 놀래요. 다른 학교처럼 그냥 교수님이 이론 설명하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레포트를 쓰는 줄 아는데 많은 수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기 관련된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처럼 유아들 앞에서 연습해보는 그런 모의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을 하시고 나서 한번 진지하게 많은 기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도 많이 찾으시고 또 친척들 아이들도 좀 열심히 봐주시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변동되는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데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오늘 꼭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들어가셔서 학교의 일정이나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는 시간을 3월 전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 대한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에바 에머슨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아름다운 꽃을 머리에 이렇게 많이 장식한다던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각들, 꿈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그러면 아름다울까? 공부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새로 만날 학우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학과를 위해서 학생의 임원으로서 일해줄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스터디와 학생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교수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과 신편입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시는 튜터님들의 소개 및 인사가 또 있겠습니다. 먼저 1학년 담당 박혜경 튜터님 참석하셨습니다. 1학년 담당 튜터님 임지선 튜터님 참석하셨습니다. 1학년 담당 튜터님 조미경 튜터님 참석하셨습니다. 1학년 담당 튜터님 맹지선 튜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 담당 윤혜주 튜터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첫 출발에 큰 도움이 되고자 튜터님들이 계십니다. 튜터지도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해결해 가시면서 첫 학기 학교 생활의 출발을 멋지게 해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튜터님들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과 학과 영역 소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4년제 원격대학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전국에는 13개의 지역대학과 3개의 학습센터, 그리고 31의
시군 학습관을 두면서 교수진들이 학생들과 만나서 면대면 교육체제를 가진 국내 유일한 전국권 대학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체제는 4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24개의 학과 프라임 칼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아교육과는 교육과학대학 소속이며 1982년 2월 15일 전문대학 과정으로 개설되었고 1989년 12월 11일 유아교육과 전문과정을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31일에는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입학정원은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1학년 약 2,889명, 2학년 939명, 3학년 3,422명으로 총 7,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학과 연역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유아교육과 학생 오리엔테이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종 학사 및 학습 방법 안내 등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 식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2부는 학교 생활을 또 학과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영상 속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방식은 크게 방송 강의와 출석 수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학기 외에 계절 수업이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강의는 방송대 학습 포털인 유노캠퍼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죠. 유노캠퍼스에 업로드되는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접근 경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기기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는 출석 수업인데요. 이름처럼 교수진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말합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 출석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8시간 동안 출석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요. 4일에서 6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출석 수업은 13개 지역대학과 3개의 학습센터, 6개 시군 학습관에서 실시됩니다. 본인이 속한 소속 지역대학에서 수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신청하여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교과목이 출석 수업은 아니며 유아교육과에서 개설되는 출석 수업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1학년에서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되며 화면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과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필수 대면 교과목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출석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로 표시된 대면 교과목 출석 수업에 8시간 참여하고 출석 시험도 1회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교사 취득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학생과 같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출석 대체 시험을 신청하여 출석 수업 대신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석 대체 시험을 신청하였더라도 다시 출석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정규 학기 외에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계절 수업이 개설됩니다. 수강 대상은 이미 수강한 과목에서 C+ 이하의 성적을 받아 성적을 향상하고 싶은 학생이나 수강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아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입니다. 쉽게 말해 재수강할 수 있는 학기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죠? C+에서 D0의 학점을 받은 경우 이미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점 취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전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을 대상으로 5월 초에 신청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1학기 전공 과목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약 3개의 교과목이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형성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바로 그것이죠. 형성평가는 방송 강의 기간 중에 학습 진도율 및 연습 문제와 같은 학습 활동을 평가하여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는 교양 과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2학기에는 전 과목으로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형성평가는 한 강의당 50%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과목으로 보았을 때는 75%의 학습시 완료가 됩니다. 한 과목에는 15개의 강의가 업로드되므로 최소 12개 이상의 강의를 학습해야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앱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다운로드까지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의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출석 수업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출석 수업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석 수업 평가는 지역대학이 지정한 날과 장소에서 실시가 됩니다. 오프라인 주관식 시험 또는 모의 수업과 같은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시간 이상을 넘어 결석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출결에 잘 신경 써야 하겠죠? 다음은 과제물 평가입니다. 방송 강의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과제물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말평가 역시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오프라인 시험으로 치러지는 경우에는 25문항 또는 35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 과목당 35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주관식 시험인 경우에는 50분이 주어집니다. 시험 당일 학생증 또는 공적 신분증을 소지해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깜빡 잊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응시 허가증을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해야 하겠습니다. 시험 장소도 편의에 따라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한 달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겠죠? 오프라인 시험 외에도 기말평가에 온라인 과제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과목 공고에 따라 사전에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러진 시험, 평가들에 의해서 나의 학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점수 등급과 평점에 따라 학점이 부여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좀 더 계산이 쉬워질까요? 다만 F학점을 받는 경우 이 과목에 부여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점에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과목의 점수는 위의 표와 같지만 전체 학기평균 혹은 종합평균 학점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목별 합계 점수를 취득학점으로 나누면 종합평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번 함께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3학점짜리 과목에서 98점을 받아 A+를 취득하여 4.5로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과목에서 3학점이었지만 F학점을 받아 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3학점 과목에서 87점을 받아 B+ 학점을 받아 3.5로 계산을 하고, 네 번째 과목에서 75점으로 C+ 학점을 받아 2.5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학점짜리 또 다른 과목에서 69점을 받아 D+ 학점을 받아 1.5로 계산을 합니다. 각 과목 평점을 계산해서 모두 더한 뒤 사실 5과목을 들어서 15학점을 수강 신청했지만 F학점을 받은 학점은 평점을 받지 못했으므로 취득학점으로 계산되지 않아 12로 점수를 모두 나누면 약 2.8점의 종합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이 높은 학점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대 졸업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학점 이수, 두 번째는 조기 졸업 요건, 세 번째는 졸업 유보 제도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연한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8학기를 등록해야 하고요.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6학기를, 3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4학기를 기본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소요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교양 과목은 기본적으로 모두 24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입학 시기에 따라 전공 과목을 추가적으로 더 수강해야 합니다. 신입생은 55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은 64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은 69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총 취득학점 기준이 130학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기준은 2022학년도 3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 8월에 130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자동 졸업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졸업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기 졸업을 위해서는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편입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조기 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 유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유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졸업 유보 제도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적 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 졸업을 미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기 졸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2년 이내에 4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유보 기간 중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졸업 유보 기간이 끝나는 학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졸업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 외에도 여러분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상담 게시판이고요. 두 번째는 튜터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멘토링 제도와 스터디가 있습니다.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상담 게시판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학업 관련을 상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튜터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 튜터가 1학년 신입생 및 2, 3학년 편입생의 학교 적응 및 학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튜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학과 튜터가 있습니다. 튜터 지도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습 지도와 학습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기당 한두 회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학과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이버 튜터입니다. 사이버 튜터는 원격대학 교육에 의해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학사 일정 및 과목 공지사항을 관리하기도 하고
과목 자료실 운영을 통한 각종 학습 자료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멘토링 제도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배들과 교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재학생 멘티를 지원하는 온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멘티가 되어 멘토링을 받고 싶은 경우 매 학기별로 멘토링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멘토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야기방, 1대1 상담방, 자료실 등을 통해 의견이나 자료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메일, 쪽지, SMS 등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학습 동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 교육기관이므로 학생이 아이디와 학생 이메일을 가져야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업 일정, 성적 등 자신의 학사 정보를 포함하여 학업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나의 공지를 통해 자신의 학과를 비롯해서 지역대학과 관련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학 후 가장 먼저 아이디 등록과 학생 이메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칸 아래에 있는 아이디 등록 항목을 눌러줍니다. 아이디 등록창이 나오면 항목에 알맞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어떤가요? 아이디 만들기 정말 쉽죠? 다음 영상에서는 만들어진 아이디를 바탕으로 이메일도 만들고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지역대학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교수님 홈페이지 등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이메일을 만들어 봐야겠죠? 아이디 만들기에서 이어지는 화면에서 바로 이메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아이디는 조금 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학교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아이디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메일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일 생성을 확인하는 알림창이 보이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메일 만들기도 끝이 났습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이 만든 이 이메일 주소는 구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발급받은 메일 주소를 활용해 볼까요?
먼저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이 9개가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는 화상회의 서비스인데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카메라 모양의 구글 미트를 선택하고 새 회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 싶은 유형의 회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즉석 회의 시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었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회의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대화창이 하나 보이죠? 여기 보이는 주소는 다른 사람들을 회의실로 초대할 수 있는 회의 링크입니다. 종이가 2장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회의 링크를 복사하고 이메일, 메신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회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입력하면 제가 있는 이 회의실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 마이크의 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손들기를 눌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마주보면서 회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표 시작 기능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 화면 중 일부를 공유해서 같은 내용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시작 기능 옆에 보면 점이 3개가 모여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배경 변경 기능은 회의 중에 신경 쓰일 수 있는 나의 뒷 배경을 이미지나 사진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서비스 질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구글 미트를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학생들과도 손쉽게 의견을 나누고 학습을 서로 격려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구글 미트 못지않게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피스 365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 365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웹버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 365를 검색하여 메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방송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를 이용해 가입을 진행합니다. 화면 왼쪽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이 구성되었죠? 화면이 영어로 나와서 한국어로 바꾸고 싶은 경우 자신의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 화면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표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고 모든 창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로그아웃을 한 뒤 다시 로그인을 하면 한국어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용 오피스 365는 아무래도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부 기능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공유 기능인데요.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함께 작업하는 동료와 파일을 매번 저장하고 메일로 보내지 않아도 웹상에서 함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 공유 버튼을 누르고 링크를 복사한 뒤 받을 사람의 이메일이나 주소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 기능도 매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삽입 리본 메뉴에 아이콘 메뉴를 통해 기본적인 도형, 그림들을 삽입할 수 있고 색을 슬라이드 분위기에 맞추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방송대 이메일 활용을 통해 슬기로운 대학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 교육기관인 만큼 어디서든 대학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알찬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안내되고 공유됩니다. 과연 어떠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학과 공지겠죠? 메인 화면에 보이는 공지 외에도 더보기를 누르면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공생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들, 변동된 내용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므로 꾸준히 챙겨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 자격증일 텐데요.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이렇게 자격증만도 2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는 자격증 항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모아서 찾아보기 좋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터넷 상담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될 때 이용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졸업 요건을 잘 맞추어서 좋은 교사로 성장하여 졸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수님들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방송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교수님께 직접 상담을 하거나 과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의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각 교수님들께서 관련하여 올려주시는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고 과목과 관련한 상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교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과 친절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이 성공적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만드는 방법, 학과 홈페이지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두 번째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수교과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수교과목은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영역의 교과목들을 모두 17과목 이상, 즉 5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교사론과 아동복지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필수 과목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13과목 가운데 9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유아 음악교육과 유아 동작교육, 아동미술 과목은 2과목 이상을 수강하였을 때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수강학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과목으로는 중복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수강이 인정되니 과목 수강 시 유념해야 하겠죠?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선택 과목은 화면에 보이는 6과목입니다. 여기 있는 6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보육실무 영역입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연구 과목과 보육실습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 역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과목명만 나열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이 어떻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고르게 과목들이 분포되어 있지요. 붉은 동그라미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과목은 이 가운데 9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에서 별 모양 표시가 있는 과목의 경우 같은 색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모로 표시된 과목은 같은 모양의 과목 가운데 4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같은 영역의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기에 개설되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수강 신청 시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면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면 교과목은 앞서 소개한 이수 교과목과 별개의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교과목 가운데 반드시 교실 현장에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과목 구분도 이수 교과목과 같이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로 구분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과목들은 반드시 출석 수업으로 수강해야 하니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의 방송대에서는 유아음악교육과 유아동작교육이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실무 가운데 보육 실습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하고 귀한 경험이죠.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먼저 보육 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이면서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8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먼저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실습 기관을 정한 뒤 보육 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대학의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보육 실습은 총 6주 240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15명 이상이면서 평가인증 유치기관이거나 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B 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에 등록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장이 직접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습까지 마쳤다면 자격증을 신청해야겠죠? 우선 졸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자격증 신청 시에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진을 등록해야 하니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겠죠? 등기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고 신청 진행 현황 확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정말 많죠?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실습 기관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어린이집이더라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대부분 어린이집 실습과 서류가 비슷하나 4번과 5번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연도나 졸업연도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이수교 과목 등을 살펴보면 방송대에서 개설된 과목과 법령에서 정한 교과목이 일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론은 영유아 교사론으로 아동 권리와 복지는 아동 복지로 개설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학과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서 전체 교과목 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기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준비한 영상 신편입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가 조금 전 틀어드린 영상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내일 이후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이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번 자격증 취득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일정에 대한 것인데요.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24일, 25일 오후 6시가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이 첫 학기에 한해서 19학점으로 이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 평균 평점이 3.5 이상이시면 3학점이 초과 이수 대상자가 되셔서 학기당 21학점까지 가능하십니다. 또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 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 선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플라잉 칼리지라는 체제가 있는데요. 플라잉 칼리지의 평생교육과정에 개설된 학점 교과목을 수강하면 12학점까지 졸업 소요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교과목 재이수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성적이 C뿔부터 F인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목 재이수를 통해서 성적 향상 또는 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C뿔에서 D0까지의 성적은 교과목 성적 향상만 가능하고 F 성적을 받은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점 취득과 성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 수강 지정 교과목 수강 신청은 지정된 교과목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또 수강 교과목 취소, 수강 교과목 변경 신청, 타학과 교과목 수강 신청 등은 다 하신 후에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학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첨단 곤두리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졸업 시에 포상도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시험, 도우미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은 각 지역대학에서 운영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장애학생은 학습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우미 배정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또는 지역사회인이 지역대학의 본교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도우미 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북한 이탈주민 학생 등을 위한 특별학업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다문화 이주민 기화자에게 또 북한 이탈 주민 학생에게도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업을 위한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 외부 기탁자 등이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이 있고, 이 장학금의 종류는 다양해서 그 선발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좀 매학기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를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업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는 근로장학생입니다. 근로장학생이란 재학 중에 근로시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또 학과나 학교, 지역대학의 사무실에서 근로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근로 경험도 가질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학생 도우미인데요.
장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 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학교 측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로 선정이 되면 우리 대학 재학생 중에 장애 학생의 교재 대독이나 강의 시험 대피 등을 활동을 하고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전산정보실 이용에 대한 것인데요. 학교 본부에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지역대학 학습센터, 시군학습관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학습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과제물 작성 방법이나 또 논문을 찾는 방법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전자책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어플이 있어요. 이 도서관 어플에서는 직접 전자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산정보실인데요. 여기 학교 대학 본부에는 교육정보화 본부가 있고 각 지역대학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비치된 실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대학에 가시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본부 행정부서 전화번호인데요. 대학에 이제 담당하는 어떤 상담 내용들은 각각의 소관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이나 입학 상담에 관련된 경우에는 입학학적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또 휴학이나 자퇴, 학적 정정, 재입학 등등의 관리도 입학학적과에 문의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 관련한 건은 재정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되고 출석 수업이나 수강 신청, 계절 수업, 또 각종 시험이나 성적 관련해서는 학사운영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에서는 장학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이제 학교 현장 실습이나 이수 과목,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의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신청과 발급은 입학학적과에 담당하고 있으니 입학학적과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은 각 학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담, 학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신 부분은 인터넷 상담으로 달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 순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교육봉사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봉사 활동은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봉사 활동 대상으로는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 2012학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이 해당됩니다. 인정 학점으로는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 활동에 대하여 2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1일 최대 8시간 인정이 되며 8일 이상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봉사 일자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에 작성한 봉사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산 입력을 후 봉사활동을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교육봉사 활동 신청과 수강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13학년부터는 전산 입력하기 전에 한 봉사활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강 신청은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 하고 해당 학기에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부터 1학기, 2학기에 중복 개설합니다. 교육봉사 활동 신청 기간은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봉사 활동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학사 정보에 들어가고 수강, 교육봉사 활동 신청을 합니다. 학번을 입력하신 후 조회를 하고 그리고 교육봉사 활동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수강 신청한 학기로는 1학기에는 20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이며 2학기에는 2021년부터 11월 22일, 26일까지 총 5일입니다. 전산 신청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 수강 신청 미실행, 서류 분실 등의 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산 신청 기간은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며 전산 입력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1학기, 2학기 성적 처리 기간입니다. 성적 처리 기간에는 교육봉사 활동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간 연장은 교육봉사 신청 기간 내에서 전산상으로 가능합니다. 전산 신청 기간으로는 2021년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능하며 교육봉사 60시간을 12월 1일 전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월 1일 사이에 11월 1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은 교육봉사 활동은 실시하거나 당해 학기에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봉사 활동 실시 기간은 휴학 기간 중에는 불가하며 교육봉사 활동은 면제 또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교육봉사 활동 실시 가능 기관으로는 병설 유치원 및 단설 유치원, 간인 유치원이 해당하며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해당합니다. 특수학교도 해당되며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돌봄 교실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위의 4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교육봉사 활동을 인정하며 2020학년도부터는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 전에는 재직기관이었으나 2021학년도 이후에는 퇴사하여 수강 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성적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합니다. 교육봉사 활동의 경우는 학교 현장 실습과 다르게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 활동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봉사 활동을 위해서 소속 지역 대학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로 첫째, 교육봉사 활동 협조 요청 공문, 두 번째,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출석 관리부, 세 번째, 기관의 설립 및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타 기관의 경우 시설 인가증, 설립 인가증, 고유 번호증 관련 서류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의 소속 지역 대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한 학기는 1학기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2학기에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관련 서류는 졸업 후 5년까지 지역 대학에서 보관을 합니다. 다음 학과 공지사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부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3부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는데요. 4부는 이제 지역대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연합회 학생회장님께서 회장단께서 오셔서 학생회에 대한 홍보나 소개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이제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을 10분가량 시청하려고 하니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오는데. 대부분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구가 그 대상이었고 경찰은 1.3%에 불과했는데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집안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녀 폭력 발생률 역시 46.1%로 특히 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가정폭력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부부 갈등, 경제 문제, 학대 경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인데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며 사소한 싸움일 뿐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맞을 만한 행동을 해서 맞는 것이다. 내 아내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남의 집안 문제는 끼어들어선 안 되며 가정폭력은 사회나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은 일방적인 폭력이자 범죄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을 통해 가족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인 가정폭력,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함께 행해질 때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 또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아교육과 오리엔테이션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연합회 회장단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학생의 활동과 또 지역대학 학생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박진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성애 연합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연합회 총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진영 회장님 앞으로 소개 말씀이랑 4부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 네,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학생 대표로 나와 있고요. 우리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 지금 입학을 하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저희 학생회 대표진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학생회를 소개를 하고 학우님들이 힘든 학교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학생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학우님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학생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앞으로 갈게요.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에는 13개 지역에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편입생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스터디를 구성해드리고 스터디 모임을 진행해드렸죠. 13개 지역에 있는 학우님들이 만드시는 스터디 안내 포스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편입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멋진 4학년을 알차고 보람있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스터디 경진대회가 있죠. 그걸 통해서 총장상까지 받을 수 있는 영예가 있으니까 도전하세요. 즐거운 우리 학교의 출석 수업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있는 진로 특강에서 임용고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만 있는 동계학예 세미나고요. 학생회는 이렇게 모여서 회의와 각종 행사를 준비한답니다. 임원들이 하는 LT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유아교육과의 정말 재미있는 MT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MT라 더욱 좋지요. 마중물 사업에서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임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리더십 교육도 매년 하고 있답니다. 각 지역대학의 특색 있는 행사를 보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에 그립습니다. 저희 교재교구 전시회 관련 안내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줌으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진흥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가죠. 저희 방송통신대학 알리기 걷기 대회도 하고 있고
저희 각종 학생회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학생회가 함께 한다면 4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3개 지역에 저희 학생회가 있는데요. 저희 13개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회에 대해서 저희가 PPT로 준비했거든요. 순간 지나가니까 사진이나 캡처를 꼭 하길 바랍니다. 서울지역대학 학생회장 함영희 학생회장님이 이끄시는 서울지역대학 학생회입니다. 캡처하셨나요? 다음 경기지역대학 홍진숙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사진 찍으시고 각종 카페에 꼭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인천지역대학 김민희 학생회장님이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대전충남 미모의 박진영 학생회장이 이끄는 대전충남 모습입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캡처 꼭 누르세요. 충북 최보성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충북여양 사랑 학생회입니다. 전북 윤성애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카페, 오픈톡방, 밴드 모두 있습니다. 광주 전남 김지혜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대구 경북 신점실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캡처 뜨세요. 울산은 방울유아라는 카페죠. 김동은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경남 김연주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여러분 순간 지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빨리 캡처하세요. 부산 김경림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제주 강연희 학생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학생회입니다. 마지막 강원지역 학생회 안내입니다. 캡처하세요. 각 지역대별로 지역 학생회에서는 신편입생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학과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에 맞는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참고하셔서 학생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시작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회 회장님께서 4부의 지역대학 학생회와 또 지역대학 OT 일정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기에 질의가 하나 들어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스터디 방을 만드는 걸까요? 네, 저희 스터디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지역 오리엔테이션이나 지역 특강에서 저희가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건데요. 그때 저희 학년에 맞춰서 학년 지역별이든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도 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만날 수 있게 스터디를 구성하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다양하게 이동수단이 다양하다 해서 요일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각 13개 지역마다 스터디 구성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순간 지나갑니다. 빨리 캡처 뜨세요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학생회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어떻게 스터디를 구성하시는지, 학우님들이 원하는 스터디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네. 지역별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꼭 참여를 해야 하는지 질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 같은 경우는 학우님들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혼자서 가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회에서
지역 OT를 준비하고 있고 지역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우님들이 이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학교 생활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자리인 만큼 학우님들이 오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셔서 궁금한 점을 전국 OT에서 못하셨던 거를 지역으로 소소하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연합회 회장단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4부 오리엔테이션 4부까지 마쳤고요. 지금 많은 질문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를 OT 자료를 다시 볼 수 있는지 질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 내일 이후에 OT 자료와 함께 영상 자료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지역대학 학생회 정보들을 함께 업로드할 예정이니 내일 이후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이나 Q&A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